우리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떠올리게 될까요? 예전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마지막 날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병원 소식, 부모님의 점점 느려지는 걸음, 거울 속에 깊어진 주름, 그리고 이유 없이 스쳐가는 한 가지 질문.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만약 인생의 끝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면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중년이 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무상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고 몸도 쉽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를 무리하면 며칠이 힘들고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도 마음이 출렁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부모의 손을 벗어나고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해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안정, 지속, 영원을 원합니다. 가족이 늘 곁에 있기를 바라고 재산이 줄지 않기를 바라며 나의 역할과 존재감이 오래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죽음이 무서워서라기보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어서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끝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1년 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바꾸고 싶을까? 이 질문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미루어 둡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다음으로 미루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사치처럼 여깁니다. 돈을 더 모아야 안심이 될 것 같고 아이가 더 성공해야 비로소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상은 속삭입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라고. 오늘을 조금 더 깨어서 사는 것이라고.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이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끝을 의식하면 쓸데없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괜한 비교가 부질없어집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느라 소모했던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한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느껴보십시오. 내쉴 때는 이 순간도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숨 한 번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들숨은 생이고 날숨은 작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지혜입니다. 무상을 직시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사랑을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끝내지 못한 일들이 더 두려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자리 잡지 못했고, 아직 모아둔 돈이 충분하지 않고, 아직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다 해내지 못한 책임이 남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마음은 늘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더 벌어야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하며, 노후 병원비는 얼마나 필요할지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굴립니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버텼던 불안이 고요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내가 먼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떠난 뒤 가족은 괜찮을까? 이 불안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완의 책임, 끝내 채우지 못한 기대, 그리고 스스로에게 씌워놓은 기준에서 옵니다. 우리는 모르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야 떠날 수 있다고. 자녀를 완전히 안전한 길 위에 올려놓아야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제는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언제나 예측을 비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집착은 사랑과 닮았지만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고 지켜보는 마음이라면,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유지되기를 강요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그려놓은 인생 경로를 따라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걱정한다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고통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내 기대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죽음의 공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놓지 못함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해야 할까요? 삶은 원래 미완입니다.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우리는 늘 부족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자라고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옵니다. 지금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왔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내가 놓아도 삶은 계속 흐른다. 처음에는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생각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반복되던 걱정의 고리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끝까지 쥐고 놓지 못한 채 마음이 굳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산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하는 삶입니다. 준비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도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족해도 충분하다고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오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의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애써 왔는데도 왜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려 할까요? 중년이 되면 손에 쥔 것이 많아집니다. 가족, 재산, 사회적 위치,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기대. 겉으로 보면은 안정된 삶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긴장이 흐릅니다.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따라갑니다. 직장은 괜찮은지, 결혼은 언제 할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그 불편함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와 기대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모습입니다. 집착은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삶이 내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조이듯 붙잡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의도와 다르게 선택하기도 하고 경제 상황은 예고 없이 변합니다.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말로 설득하고 간섭하고 때로는 감정으로 압박합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관계는 긴장되고 마음은 더 피로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변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충돌하는 자리, 무상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만들어내는 마찰. 그 마찰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예민해지고 지칩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 뒤에 서운함과 분노가 함께 따라온 적은 없었습니까? 사랑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상대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불안을 대신 없애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서늘해지지만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지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과연 내가 더 평안해지는가? 그리고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자녀에게 조언을 줄 기회가 생기면 한번 멈춰 보십시오. 바로 말하지 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불안에서 나오는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이 생기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꼭 해야 할 말이라면 부드럽게 전할 수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놓음의 시작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삶은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몫이고 배우자의 선택은 배우자의 몫입니다. 나는 나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힘을 풀면 손바닥에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조금 풀어주면 숨이 통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힘을 빼는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덜 통제하고 한마디라도 덜 비교하고 한 번이라도 더 믿어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결국 우리를 편안한 마지막으로 이끌어줄 힘이 됩니다. 우리는 왜 변화를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이미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면서도 또 다른 변화를 앞에 두면 마음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중년의 시간은 유난히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지만 병원 진료 일정이 일상이 되고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 쉽게 지치지 않던 체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험, 이 모든 것이 무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속으로 저항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그대로 있어주면 좋겠어. 이 저항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차가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쳐도 덜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실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길에서 아이가 나름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상을 이해했다면 그 과정의 갈등은 조금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몸을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변해가는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무상은 포기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대신 변화에 맞추어 나를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잠시 안심을 줍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피로는 깊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간단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들어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내쉬면 사라집니다. 들이마신 숨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내쉰 숨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반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들숨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지 않고 날숨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쇠약이 있으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슬픔 속에서도 이것이 삶의 일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힘은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아이가 멀어질 때도, 부모를 떠나보낼 때도,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때도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역할은 변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변화를 하나 받아들여 보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을 탓하지 말고 필요한 휴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녀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할 때 바로 반박하기보다 잠시 들어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화, 오늘의 식사, 오늘의 숨결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일은 결국 변화에 익숙해지는 연습입니다. 사라짐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유연해진 마음은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변화 앞에서도 덜 흔들릴 것입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왜 이불을 덮는 순간부터 복잡해질까요? 중년의 밤은 조용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 아직 갚아야 할 대출, 부모님의 건강, 나 자신의 노후, 낮 동안 미뤄두었던 걱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미 여러 번 생각했던 문제인데도 또다시 처음처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해결된 것은 거의 없는데 생각만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불안은 새로운 문제보다 반복되는 생각 속에서 더 커집니다. 우리는 같은 계산을 수십 번 되풀이하고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상상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대비를 충분히 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은 점점 긴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가정과 상상이 실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도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 많은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안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통제는 환상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변수는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 집요함이 바로 괴로움을 만듭니다. 지금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다면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의 힘을 살짝 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속으로 하나부터 세까지 셉니다. 그리고 길게 내쉬면서 다시 하나부터 세까지 셉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또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이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걱정이 나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반복의 고리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림입니다. 중년의 삶에는 책임이 많습니다. 책임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다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다시 해도 될 걱정이라면 오늘 밤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면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걱정을 계속 붙잡는 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지친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통제하려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일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밤의 순간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몰려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힘, 미래를
완벽히 계산하지 못해도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힘.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모든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단지 3번의 호흡만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들어오고 머물고 떠납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 밤에도 우리는 조금 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밤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은 끝의 순간에도 숨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유언장, 재산정리, 보험, 장례 절차.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준비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직 정리할 것이 많아서 떠날 수 없다고. 통장 잔고를 더 채워야 안심이 되고 자녀에게 남길 것을 충분히 마련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정리해 두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마지막까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집을 사고 빚을 갚고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고 부모님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언제 정리해 보았는지 묻게 됩니다. 서운함, 미련, 비교, 자책, 아직도 풀지 못한 관계의 매듭, 이런 것들이 마음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재산 목록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감정이 내 안에서 나를 묶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기억이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풀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줄이고 자비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태도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타인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릴 것 같습니까? 돈이 더 모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하지 못한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관계를 떠올립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괜한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시간들, 이것이 마음의 짐이 됩니다. 지금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요? 라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행동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정리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 문장은 자책을 조금 덜어냅니다. 우리는 늘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끝은 불안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정리되면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챙기지 못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준비란 결국 외부를 완벽히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부를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의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의 서운함을 줄이고 하나의 고마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 날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연습해 온 순간이 됩니다. 떠날 준비는 죽음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을 정돈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정리될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직 풀지 못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의 기억, 형제와의 거리,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자녀와의 서운함, 겉으로는 시간이 지나며 잊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 매듭을 미루어 둡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끝내 마음에 남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사실을. 혹시 오래 연락하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까?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친구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만 무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그리고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큰 대화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은 오래된 얼음을 조금 녹입니다. 상대가 뚜런뚜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매듭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고, 사과하면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누가 이겼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 조용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이름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를 이대로 두고 떠나도 괜찮은가? 이 질문은 우리를 솔직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 혹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용서를 선언하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과거의 실수, 놓친 기회, 부족했던 선택을 오래도록 붙잡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까지 자신을 비난하며 떠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 이 문장은 과거의 나를 조금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이 줄어들고 미움이 줄어들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관계를 풀어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않고 사과를 미루지 않고
감사도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관계를 정리해가는 사람은 언젠가 떠나는 순간에도 덜 후회합니다. 관계의 매듭이 풀릴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니고 가야 할 가장 소중한 준비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혼자 남겨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미 여러 순간을 혼자 지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삶으로 향하고 배우자와도 생각의 거리가 생기며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집니다. 집안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속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오래 머뭅니다. 중년 이후의 고독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허전함, 비교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더 이상 통제할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오는 공허함이 겹쳐집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돌보느라 직장에서 책임을 지느라 바빴습니다. 그 바쁨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면 마치 나 자신도 함께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TV를 켜두고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괜히 뉴스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생각이 올라올 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소음이 멈추는 순간 다시 마음은 묻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멀어지면 나는 무엇으로 버티지? 불교에서는 고독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좋은 부모, 책임감 있는 가장 성실한 직장인, 그러나 그 역할을 잠시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하루가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낯설지만 동시에 진실에 가깝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이해가 들어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처음에는 불안을 느끼지만 조금만 지나면 마음의 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괜히 서운했던 기억,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비교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바쁨에 묻혀보지 못했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내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고독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오늘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 중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휴대폰을 멀리 두고 TV를 끄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바라만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조금 정리됩니다. 고독을 피하지 않고 바라본 경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가 멀리 살아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도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신과 편안해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감사가 자랍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아직 숨쉬고 있는 것,
아직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외로움을 녹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연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줄어들어도, 역할이 사라져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외롭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바깥으로만 채우려 하지 말고 잠시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그 안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쌓일수록 언젠가 찾아올 완전한 홀로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덜 흔들릴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혼자 있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과 감사를 자꾸 미루는 걸까요? 마치 시간이 끝없이 남아있는 것처럼 중요한 말들을 다음으로 넘겨두지 않습니까? 중년이 되면 삶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는 짧고 한 해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중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아이가 조금 더 안정되면 여행을 가자고 하고, 일이 한가해지면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미룹니다. 하지만 무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당연히 내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합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익숙한 집안의 공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그리운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혹시 오늘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온전히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늘 다음 일정, 다음 걱정, 다음 계획으로 달려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느끼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넘는 순간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가? 혹시 당연하게 흘려보낸 순간은 없었는가? 이 질문은 후회를 줄여줍니다. 마지막 날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대개 더 많이 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더 자주 표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중년의 삶은 책임이 많지만 동시에 선택의 힘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걸지 않아도 큰일이 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통의 전화가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네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배우자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전하는 것,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하기 어려워집니다.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그래도 오늘은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잘 산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담담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또렷이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비교와 체면 때문에 표현을 늦추지 마십시오.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날이 와도 덜 아쉬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을 충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무언가를 붙잡은 채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얼굴로 떠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어둡고 무거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에게 마지막은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정리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내려놓았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애써왔다는 고요한 인정이 있다면 끝은 그렇게 거칠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상을 배워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여 왔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생각의 반복에서 한 발 물러나는 연습을 했고 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 용기를 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더라도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몫을 살았다라는 고요한 수용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원래 미완입니다. 완벽히 정리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인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쪽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구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는가?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순간의 태도는 오늘 만들어집니다. 오늘 불안을 줄이고 오늘 집착을 조금 덜고 오늘 감사 하나를 더하는 선택이 쌓여서 마지막에 얼굴을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조용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마지막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병실일 수도 있고 집안의 침대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기를 원합니까? 후회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담담히 숨을 고르며 고맙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그 장면을 떠올린 뒤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날의 나를 위해 오늘을 바꾸겠다. 이 문장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 비교를 멈추고 한 가지 걱정을 줄이고 한 번 더 웃어주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역할이 줄어들어도 관계가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살았고 통제가 아니라 수용을 배웠으며 경쟁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해 왔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산 사람은
끝을 맞이할 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호흡이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살 것인지, 더 집착하며 살 것인지.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더 가볍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와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